이번 영화는 업입니다. 여기 자신과 아내가 평생 가고 싶어 했던 폭포로 수많은 풍선을 매단 집을 비행선 삼아 여정을 떠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칼은 어려서부터 탐험을 좋아하던 소년으로 자신과 같이 모험을 좋아하던 소녀 엘리를 만나 행복한 추억들을 일궈왔습니다. 물론 함께 남미의 폭포에 가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떠나지 못하죠. 세월이 흘러 엘리는 칼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칼은 엘리가 없는 쓸쓸한 나날을 보내다 풍선을 가득 모아 그들이 원했던 장소로 떠나는데요. Please let me in. 러셀과 칼은 풍선집을 타고 멀리 하늘을 가르며 모험을 떠납니다. It's a snipe! There's no such thing as a snipe! But you said snipes eat your Whoa! 그러다 칼이 동경하던 타온과 찰스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는 도요새를 잡으려는 집착에 빠져 케빈을 지키려는 칼과 러셀을 죽이려고 합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마음, 그리고 바로 코앞에서 위태로워지는 칼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따뜻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칼은 나이가 많아 지팡이에 의지하며 걸어야 하지만 그는 과감하게 집을 이끌고 파라다이스 폭포로 나아갑니다. 칼이 보여주는 꿈을 향한 열정은 누구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죠. 한편 칼에게 집은 엘리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자 한평생을 보낸 소중한 공간이며 파라다이스 폭포에 닿는 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집을 소중하게 여기고 때로는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칼은 러스를 지키기 위해 집을 포기합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위로 날아가기 위해선 무거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귀여운 러셀은 천진난만한 소년으로 조금은 눈치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행동합니다. 낯선이도 진심으로 대하며 친구가 되는 러셀의 마음, 함께 나누어 보는 게 어떨까요? 이처럼 울림을 주는 영화 업을 보기로 결심하셨다면 다음의 포인트에 주목하며 영화를 시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칼에게 집이 갖는 의미의 변화, 러셀과 가족관계, 그리고 동경하던 우상의 모습 등이 영화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본다면 업을 더 깊이 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고 연륜이 가득한 인턴이 있습니다. 바로 벤인데요. 벤은 젊은 CEO 줄스가 운영하는 패션 스타트업에서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줄스는 정신없이 일들을 처리하느라 그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직장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해내고 누군가의 진지한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며 모두가 사랑하는 인물로 거듭납니다. 한편 줄스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는 이사들의 압박과 함께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등 가정에서 어려움도 겪는데요. 과연 줄스와 벤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게 될까요? 이 영화에서도 배울 점이 많은 어른 벤이 등장합니다. 벤은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해왔음에도 과거의 자신에 대한 집착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일을 계속 찾아서 시도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줄스는 막연하게 전문 경영인을 새로 도입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줄스는 영화의 여러 장면에서 자신이 세운 회사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계속 경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이런 적이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놓지 못하는 것이 그저 집착으로 인해 놓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건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줄스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나중에 되어서야 벤에게 털어놓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영화 인턴을 보기로 결심하셨다면 한 번쯤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늘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업과 인턴이라는 두 영화는 모두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물들이 겪는 도전과 열정,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하고 동료와 우정을 쌓는 과정을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면서 스스로의 성장을 기대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귀여운 소녀 라일리. 라일리의 머릿속에는 5명의 감정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그리고 소심이로 라일리의 감정을 만들어 표출하고 기억을 저장하며 라일리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한편 라일리는 아버지의 사업 문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푼 기대를 안고 도착한 라일리의 앞에는 온갖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Gates, this is not happening! Riley, would you like to tell us something about yourself? Okay. My name is Riley Anderson. I'm from Minnesota, and now I live here. 라일리는 새로운 학교와 낯선 친구들의 냉정한 시선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Tough moving to a new place, but we're happy to have you here. Make sure that all the sadness stays in the circle. 이때 라일리의 머릿속에서는 다섯 친구들의 험난한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학 첫날 슬픔이가 라일리의 감정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던 기쁨이가 슬픔이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만 함께 라일리의 장기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둘은 라일리의 머릿속 깊숙한 곳에 떨어져 버리고 Long-term memory. We gotta get you 이들의 back up. 통제를 벗어난 라일리의 감정 또한 휘청이게 됩니다. 과연 기쁨이와 슬픔이는 무사히 본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기쁨이는 꼭 슬픔이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했을까요? 영화 초반 기쁨이는 슬픔이를 무시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슬픔이 스스로도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불필요한 존재라고 자책하는데요. 그러나 두 친구는 라일리의 머릿속을 탐험하면서 점차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만큼이나 슬픈 감정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의 모든 감정은 소중하며 모든 감정과 기억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오늘,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혼란스러운 오늘, 귀여운 인사이드 아웃을 보며 내 안에 귀 기울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밝고 성실한 카페 직원으로 일하던 루이자는 카페가 문을 닫으면서 졸지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루이자는 일자리를 구해다니다가 전신마비 환자인 밀의 간병인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This is Louisa Clark. Nathan will talk you through Will's routines and equipment. You don't have to talk across me, Mother. My brain isn't paralyzed. 젊고 유망한 사업가였으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밀은 삶의 의욕을 잃고 세상에 공격적으로 변해버려 루이자를 차갑게만 대합니다. Yeah, but he doesn't know that yet. 그러나 루이자는 그녀만의 명랑함과 쾌활함으로 밀을 편견 없이 대하며 정성스레 강화하고 people come to when they got tired of actually living. I'm happy here. Well, you shouldn't be. 삐걱거리던 둘은 대화를 하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Please don't tell me you shaved off my eyebrows. 점점 가까워지며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You are so going on a date with Will Trainer. Get the red dress out. 루이자는 미리 안락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진 그녀는 차고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던 그를 데리고 다니며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던 그들은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떠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과연 루이자는 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Pretty much the only thing that makes me want to get up in the morning. Wait for me to come. 윌과 루이자는 윌의 마지막 6개월을 함께하며 행복한 삶과 사랑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밝고 성실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며 살고 있는 루이자. 그런 루이자에게 윌은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윌의 따뜻한 말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고 여행을 계획하는 루이자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보여주지요. 미 비포유는 이렇듯 사랑스러운 두 주인공을 통해 삶과 죽음, 사랑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잔잔한 감동으로 그려내는데요. 쳇바퀴 같은 일상이 지칠 때,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고민될 때 이 영화를 보며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방금 소개해드린 인사이드 아웃과 미 비포유.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키워드는 힐링입니다. 짧은 소개만 보아도 벌써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이 두 영화는 주인공들의 사랑, 정체성, 모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지, 행복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와 같은 일상적이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오늘은 두 작품 속 사랑스러운 주인공들과 함께 힐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합니다.